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애플레틱 트레이닝 수업에서 foot and ankle, 이 발과 발목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의 손상이 가장 흔한 그런 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발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손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스페셜 테스트에 대한 거, 또 기본적인 뭐 레인지 오브 모션, MMT,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고 운동 재활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나토미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터치를 하고 나갈게요. 자, 여기 제가 손으로 해서 어디를 표시하는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치가 있죠? 예. 이 발의 아치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쪽 레터럴 쪽에도 약간의 아치가, 미디얼 쪽에도 아치가, 그리고 사실 이쪽이잖아요. 이걸 트랜스퍼스 아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또는 메라타살 아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이제 아치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충격을 흡수하는 거 발의 구조네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충격을 흡수하는 것뿐만이 충격을 흡수하는 건 뼈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주변에 머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이 위로 전달되면서 다른 관절에서 흡수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발에서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충격을 잘 분산시키고 고르게 이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테일러스 본이라는 게 가장 큰 컬케니어스가 있고요. 테일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비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큐너포미, 미디얼, 인터미디엇, 그리고 이제 레터럴이 있고, 그리고 큐보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맞닿아 있는 것들이 메라타설 5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펠렌진 뼈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 뼈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운동을 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제 전문 분야인 어떤 손상과 재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요. 흔한 거. 제일 이 발목의 인대 손상, 앵클 스프레인이 가장 흔한 손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는 인대가 다치겠죠. 좀 있으면 인대 나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발목을 다쳤어요. 접질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세요? 발목 접질렸네?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잘못됐습니다.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발목뼈 안 부러졌나? 라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손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이런 거 해도 재밌겠다. 중간고사 여기 다 흰색으로 해놓고 다 채워넣기. 야, 그거 너무하죠? 네. 저희 이제 뭐 코로나 사정도 있고 하니까 중간고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형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배운 것들을 리뷰해보고 내가 배운 것들, 뭐 수업에서 배운 것들, 내가 직접 학습하면서 배운 것들, 내가 실습을 해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후반부에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데 여기 있습니다. 쭉 따라가 볼게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lso known as ATF. 저는 이걸 ATF라고 줄여서 부르요. 굳이 리가먼트 L을 잘 안 붙입니다. 길어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대가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쭉 올라갈게요. Calcaneofibular Ligament. 그래서 이걸 제가 CF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Posterior
팔로피블라 리거먼트. 요거는 PTF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가장 흔한 앵클의 레터럴 쪽의 인대, 그리고 앵클 스프레인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다치는 인대입니다. 자, 근데 발목을 접질는데 보통 우리가 90% 인버전으로 발목을 안쪽으로 접질려요. 그럼 그때 흔하게 다치는 인대가 뭘까요? 네, CF와 ATF입니다. ATF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거나 주변에서 혹시 보신 분들 분명히 발목을 접질렸고 뼈에 손상이 없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웨이트 베어링하고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때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Anterior tibiofibular ligament 그리고 Posterior tibiofibular ligament. 보통 이제 Anterior tibiofibular ligament 다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ATF고 이것도 ATF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ATF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Tfib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tibiofibular에서 Tfib이요. 왜 ATF랑 Tfib이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짧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도 사실 이쪽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그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영어까지 알아들으면 더 좋겠네요. 자, 여기를 다치는 거를 보통 이제 하이 앵클 스프레인 또는 신데모릭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발목이 접질리면서 이 티비아 피블라가 벌어지면서 티비아 피블라를 잡아주고 있는 리거먼트가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서 웨이트 베어링 체중이 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발목이 살짝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잖아요. 웨이트 베어링이 되면서 계속 테일러스가 위로 치고 올라올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뭐 한 달 동안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재활이야? 네, 틀렸습니다. 비전문가적인 발상입니다. 자, ATF도 물론 다쳤을 수 있어요. CF도 다쳤을 수 있고, 그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네, 테이핑 해야 됩니다. 이 인대가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테이핑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발목 테이핑을 같이 하면요. 보통 한 3주차 됐을 때 테이핑 하면은 걸어다닐 때 통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차차 살려주고 아이스 해주고 뭐 소프티슈 모빌라이션 매뉴얼 테라피 가시고 매뉴얼 머슬 테스트 해가지고 근육 약한 것들 계속 운동해 주시면서 웨이트 베어링 할 수 있으면 균형 잡는 운동도로 차근차근 올라가줘서 발목의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 인대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비전문가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인대가 급성기를 지나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면 보호하면서 주변의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걸었을 때 다시 발목을 접질릴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발목 접질리는 거에서는 사실 이 재손상이 상당히 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명이 우리 이 수업 안에 발목을 딱 한 번만 접질려 봤을까? 라고 이해하시죠? 네. 딱 한 번만 접질린 사람보다 여러 번 접질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재손상의 위험이 높은 그런 손상이 이 앵클 스프레인이라는 겁니다. 그 앵클 스프레인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여기 ATF, CF, PTF고요. 그 다음에 TFIB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리거먼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발에 보면 수많은 인대들이 뼈와 뼈를 아주 그냥 얽히고 설켜서 붙여주고 있죠.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뼈의 구조만으로 아치가 버텨줍니다. 다만 뼈가 금방 흩어져요. 인대가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이 강하게 붙어서 버텨주고요. 그리고 근육이 힘줄이 엑스트라로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의 구조가 잘 버팁니다. 다시 해서 뭐예요? 뼈의 구조도 인대의 구조도 이 힘줄과 근육의 구조도 어느 하나도 이 발의 안정성과 발목의 안정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발목을 자꾸 접질러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목이 늘어나서 그래요. 끊어지진 않았지만 기능이 떨어지니까 주사 맞고 발목을 재생시켜서 튼튼하게 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근육은 좋아지나요? 아니죠.
네, 주사 맞는 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인대가 너무 약하다면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발목을 검사를 통해서 근력 강화 또는 나비큘라 드랍 테스트, 서브탈라 조인 테스트를 통해서 얼라이먼트가 다르다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또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은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거가 쭉 가네요. 뭐죠? 피블라리스 또는 페로니어스, 롱구스와 브레비스죠. 네, 롱구스 브레비스인데 롱구스는 발바닥 쪽으로 쑥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브레비스는 fifth 메타타살의 스탈로이 프로세스에 인서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피블라가 옆쪽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럼 이 근육이 당겨주면 뭐가 되겠어요? 이버전이 일어나겠네. 네. 이렇게 발목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발목의 인대 레터럴 쪽을 한번 봤고요. 이제 미디얼 쪽, 이거는 이제 아직 레터럴 쪽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데, 미디얼 쪽에도 우리가 델토이드 리거먼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진에는 없는데요. 델토이드 리거먼트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도 한꺼번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흔하게 다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네, 그것도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둡시다. 물론 저희가 이 수업에서는 앵클의 손상에선 인버전 앵클 스프레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절에도 보면 이렇게 다 캡슐, 인대가 캡슐 형태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도 뭐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네. 피블라와 티비아가 벌어지지 않게 버텨줍니다. 자, 좀 더 중요한 거 볼까요? 좀 더 중요하다 보단 같이 중요한 부분. 네.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발의 intrinsic muscle과 extrinsic muscle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간단히 비교해서 뭐 intrinsic muscle은 작고 좀 안쪽에 있는 거, extrinsic muscle은 좀 더 겉에 있고 좀 더 강하고 큰 머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닥을 보시면요, 제일 유명한 플래나 페샤가 있죠. 족저근막입니다. 족저근막이 이렇게 컬케니어스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팬 아웃이 되죠. 넓어지죠. 그러면서 메라타사 바닥 쪽으로 쭉 들어가서 넓게 발을 받쳐줍니다. 자, 이 플래나 페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뼈의 구조에 있어서. 자, 이 미디얼 쪽입니다. 플래나 페시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치를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뼈도 인대도 버텨주고 있고요. 요 플래나 페시아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들도 아치를 같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체중이 땅 실리거나 달리거나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플래나 페시아가 살짝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 탄력이 있겠죠? 예, 요게 플래나 페시아의 역할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발의 손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뭐 유명하기도 하고요. 뭐죠? 족저근막염, 플래나 페시아리스입니다. 혹시 뭐 주변 분들, 뭐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이 과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스트레스가 가장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상처가 일어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플래나 페시아리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머슬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족저근막염에 있는 사람들을 운동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때 발가락들의 움직임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ROM도 보시고요, MMT도 해보시고요. 그러면 놀랍게도 발가락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발가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플래나 페시아리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근육이 많으면 충격을 더 흡수하고 근육이 적으면 충격을 덜 흡수하겠죠? 네, 맞습니다. 발 안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족저근막에 충격을 더 주기 때문에요, 족저근막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가락들의 발에 있는 근육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느낄 거예요. 도저히 안 움직이는데. 그럼 발가락에 있는 근육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노력하고 근육들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매뉴얼 할 수 있으면 풀어주시고
스트레칭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뭐 발가락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능을 천천히 살려주면 됩니다. 또 재밌는 거 그러면 이렇게 아치를 버텨주고 있는 게 뼈 사이사이의 인대 그리고 족저근막일까요? 아니요. 근육과 힘줄도 버텨줍니다.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돌시플렉션 해주는 대표적인 근육 엔테리어,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쭉 내려가죠. 너 어디가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로니어스, 롱구스 쑥 해서 브레비스는 여기 있고 롱구스 너 어디가 밑으로 가서 티비아리스 엔테리어와 페로니어스, 롱구스가 퍼스트 메타타살의 디스탈 쪽에서 만납니다.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냐? 페로니어스는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들어오고요. 티비아리스 엔테리어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만나요. 그래서 티비아리스랑 이 페로니어스가 또 아치를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죠. 네, 아치를 버텨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발의 아치를 버텨주는 거는요. 뼈의 모양도, 리가먼트도, 그리고 또 뭐요? 플래나 패샤도, 그리고 머슬들도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의 기능을 검사하고 그게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테라피를 적용하고 뭐 테라피라는 건 뭐 간단한 마사지나 아이스를 한다거나 핫팩 같은 거 해주시면서 조인 모빌라이제이션 해주면서 발목과 발가락들의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들의 기능을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발과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요. 당연히 발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늘어날 테고 또 발목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발의 손상, 발목의 손상 또 통증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거나 예방을 해주거나 완화를 시켜주거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뭐 글쎄요. 수업 중에 발목을 많이 접질려 보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접질려 봤거든요. 이 구조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로니우스와 롱구스 브레비스가 페이뷸라의 포스티리어 쪽에 뭔가 딱 붙어서 껴있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앞으로 확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바닥으로 쑥 들어가죠. 그래서 이 페로니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 발목이 이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 이 이버전의 근육은 발목을 접질리는 거에 있어서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니우스가 기능이 잘 나올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 접질리다 보면 물론 인대도 다치겠지만요. 요 레티나큘럼을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레티나큘럼을 다치게 되면요. 요렇게 근육과 힘줄이 나가는데 여기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버전을 하다 보면 이게 텐던이 이렇게 탁탁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발목을 많이 접질린 쪽이 있으면요. 그쪽에 레럴 말레올라스에다가 손을 살짝만 대시고 손가락을 살짝 대시고요. 이버전, 인버전, 돌시플렉션, 플래너플렉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그래서 뭔가 살짝 딱딱딱 빠지는 느낌입니다. 손가락 밑에서 뭐가 이 말레올라스를 살짝 지나가는데 네. 제 왼쪽 발목이 지금 피불라를 한 반쪽까지 넘어서 오다가 다시 들어가네요. 네. 저도 이렇게 페로니얼 서블룩세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을 많이 접질리면서 리거먼뿐만 아니라 이 레티나큘럼까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페로니얼스의 기능이 줄어들겠죠? 기능이 줄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 강화 운동 시키고 정 안 되겠으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이 끝났으면 다시 재활을 통해서 발목의 기능을 돌려줘야죠. 그게 저희 역할입니다. 자, 그럼 발과 발목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위로 갈게요. 발목의 기능에서 조금 더 많이 보자면요. 자, 요렇게 게시용리미어스가 있고요. 페로니어스, 롱구스가 있고요.
솔레우스가 게스트로미머스 안쪽으로 있고요. 페로니우스 브레비스가 딥하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근들은 이버전을 해주면서 요 근육근들 게스트로미머스 솔레우스는 플래너 플렉션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발의 이제 미디얼 쪽 보시게 되면은 발목이에요. tibialis posterior 그리고 extensor digitorum longus 익스텐션을 해주는 뭐를 디지토럼 발가락에 4개 발가락은 롱구스 기네 페로니우스 터티우스도 있고요. 페로니우스 롱구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이 쑥 안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발목을 인버전, 이버전을 해주는 근육들이 다양합니다. tibialis posterior, flexor digitorum longus, flexor hallucis longus 이해되시죠? 디지토럼은 발가락 4개, 할로시스는 엄지발가락, 롱구스는 기네.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땅땅 들어갔죠? 또 안으로 들어가죠? 또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나머지 4개 발가락, 그리고 발목을 인버전하는 근육들입니다. 자, 이 근육들도 사실상 아주 가볍게 아치를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발목에 있는 근육, 발에 있는 근육은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발에 문제가 있다가 발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근육들의 기능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평가를 통해서 이 근육들을 원하시면 가볍게 매뉴얼 테라피를 한다거나 하는 걸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테이핑을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재활 운동을 통해서 기능 검사를 해보시고 점차 기능이 좋아지는 걸 검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목의 기능을 또 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애나토미에 대해서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발과 발목의 평가를 자세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고 싶은 게 해부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흔한 손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 플래나 페시아리스입니다. 자, 플래나 페시아리스는 건요, 흔해요. 선수들이건 선수가 아니건 상당히 흔한 그런 발의 대표적인 손상입니다. 어디가 아프냐? Proximal arch and heel pain. 이쪽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간 지나게 되면 이렇게 힐 스퍼가 생길 수 있어요. 자꾸 이 플래나 페시아가 calcification 되면서 extra bone, 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나 페시아리스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왜요? 힐 스퍼가 생기면 이게 뼈 조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어서 꺼내야 되잖아. 수술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플래나 페시아리스 겪는 분이 있는데 내가 과제로 한번 접근해 볼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고 또 이 플래나 페시아에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긴다 하고요. 실제로는요, 염증보다 심한 건 얘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요, 조직의 손상, 디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플래나 페시아리스라고 해요. 이걸 염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발목 쪽의 의사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염증이라기보단 사실 플래나 페시아라기보단 인대 재질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물론 크게 재질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인대가 장기간 손상을 입으면서 어느 정도 손상을 입으면 이제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염증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플래나 페시아리스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싶은데 훈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족저근막염을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길래 족저근막염이 더 생길까요? 첫 번째, leg length discrepancy입니다.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 다리 길이가 다르면 어느 한쪽에 충격을 더 받겠죠. 또는 이제 짧은 쪽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요. 발에 오는 한쪽에 오는 충격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좌우로 균형을 잡기가 좀 더 어려워지니까 좌우에 충격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저근막을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있는 기전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다리 길이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 길이를 재는 거는요,
줄자로 배꼽에서부터 미디얼 말레올라스를 재보면 그 거리를 또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 길이를 한번 측정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름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뭐를 해야 될까는 쉬는 시간 갖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